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과 질환의 원위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질환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을 몇 가지 선별을 했습니다. 먼저 백내장인데요. 이거는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층에서보다 이제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동공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가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점점점 나빠지죠. 흔히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 백내장의 원위치열이라고 하면 일단은 육청혈 중에서 합곡혈이 안면부를 관할하기 때문에 합곡을 잘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기묵도 안과 질환에 다용하는 경혈입니다. 그 다음에 족소양 담경의 광명이라고, 이 광명이 담경의 락혈인데 담경에서 갈라진 락맥이 간경으로 가는 그 락맥의 분기점이 있죠. 그런데 이 간경과 담경에 모두 얽혀 있는 그런 문제를 락혈이다 보니까 치료하는 게 이 락혈의 주치 증상인데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 광명이라는 혈 이름을 보세요. 광명이죠. 뭐에 쓰겠습니까? 그렇죠. 딱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죠. 이거 안과 질환에 쓰는 거구나. 그리고 혈 이름이 광명이니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쓰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백내장이 나와 있지만 백내장뿐만 아니라 뭐든지 뭘 동반할 때? 그렇죠. 시력 저하를 동반할 때가 있으면 이 광명혈은 언제든지 같이 사용해도 되는 혈입니다. 그리고 족고름 간경의 태충, 그리고 족태음 비경의 삼교, 이 혈들은 혈분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혈들인데요. 여러분 구시상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의학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특정 동작을 계속 오래 했을 때 인체에서 어느 부분에 손상이 더 가중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구시상혈. 뭔가를 오래 쳐다보면 혈을 상합니다. 혈분에 손상이 옵니다. 피가 모자라다든지 아니면 혈액순환에 저하가 온다든지. 그래서 이 시력이,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지만 시력이 쉬지 않고 계속 그 감각기관을 노동을 시켰을 경우에 손상이 아주 빨리 오는 대표적인 감각기관이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이상을 계속 쳐다보지 마시고, 아무리 내가 이게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틈틈이 잠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감았다 떴다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을 보면서 작업을 하시다가도 20분이나 30분이나 이렇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잠깐 다만 1분이라도 먼 데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력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족삼리, 마찬가지로 안과 질환에도 족삼리가 다용되는 경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자의 체형을 비인과 수인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비인들의 경우에 경거, 부류, 태백, 태계, 이건 뭐죠? 족솜 신경의 기능을 증강시키는 신기능을 도와주는 신정격입니다. 그리고 상양, 족기움, 족통곡, 협계, 이거는 담정격이죠. 신정격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이 환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오랜 시간 동안 눈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력을 많이 소모한 거죠. 연세가 많이 드시는 동안 쉽게 말하면 눈을 오랫동안 부려먹은 거예요. 그럴 때 신정격을 사용하고요. 담정격 같으면은 신정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잘 쓰는데, 담정격의 특징은 근육의 경직이라고 했죠. 근육이 경직됐다는 얘기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밑바탕에 스트레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왜 근육이 경직돼요? 긴장하니까. 긴장 왜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일이고 잘못됐을 경우에 나한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그거 안 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럴 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막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했는데 근육이 안 뭉쳐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마른 체형에 비해서 통통한 체형들, 이 비인들이 이 근육 경직이 오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담정격을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쓰고요. 마른 체형, 수인들의 경우에는 태백, 태계, 대돈영천 이거는 신승격이죠. 마른 체형 사람들은 이 신경이 지나치게 오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승격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음곡, 곡천, 경거, 중봉 이거는 간전격이죠. 마른 사람들이 간 기능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안과 질환,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이 마른 사람들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내가 뭔가가 집중을 하고 싶은데 눈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목을 이렇게 앞으로 쭉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비위가 약해서 항상 체형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꾸부정해가지고 이런 자세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인들보다 수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 자체가 내가 평소에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야, 허리 좀 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잘 안 보이니까 목을 이렇게 앞으로 쭉 뺀단 말이에요. 이게 간 기능이 약한 마른 사람들 체형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하던 일이 끝났으면 중간중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트레칭 해주고 눈을 한 번씩 감았다 떠주고 가까운 데만 쳐다보지 말고 먼 산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놓치기 위해서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쉬었다가 다시 하면 그만큼 내가 또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그러면 내가 또 돈 버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눈을 혹사시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간전격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노육반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눈 안쪽에서 비정상적인 어떤 그 병리적인 산물이죠. 원래 눈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게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물질이 덩어리 같은 것이 보통 바깥쪽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안쪽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쪽에 눈 사이드에 있는 이 구석에서 뭔가 이물질이 생겨가지고 덩어리 같은 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각막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육반정입니다.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상한 것이 이 눈 구석에서 생겨가지고 눈 흰자를 덮어버리는 것. 이것을 노육반정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흰자만 덮어도 안 좋은 건데 이게 진짜 안 좋은 사람은 홍채를 뚫고 눈동자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네, 흰자를 덮었을 때 빨리 치료해야 되겠죠. 네, 공통적으로 쓰이는 처방으로는 외관이나 아니면 위중, 합곡, 조해, 열결, 족삼리 이런 혈들을 다용한다 이렇게 원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음곡, 소해, 소부, 연곡 이건 뭐냐면 신열격 또는 심열격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사용하냐면 비인들한테 잘 씁니다.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 심장이나 아니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 네, 수인들도 그렇지만 이 통통한 사람들, 비인들이 보통 보면은 혈압이 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이 혈압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 보면 좀 통통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지나치게 피가 많이 돌아가지고 막 온몸이 뜨거워 죽겠어요.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럼 뭐가 더 많습니까? 피가 충분히 필요한 만큼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게? 체온이 떨어지겠죠. 손발 차가워져요. 스트레스 좀 받고 나면, 신경 좀 쓰고 나면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피가 모자라요 하는 신호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펌프가 약하니까 이게 쭉쭉쭉 밀어주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라든지 아니면 수소음 심경의 원혈인 신문 이런 혈들을 잘 씁니다. 그 다음에 안통인데 이거는 이제 줄여서 안통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안구 통증 이렇게 말을 하죠. 안구에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정상적으로는 눈이 아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구에 통증을 느껴요. 아파요. 자, 눈을 보면 우리가 음양으로 봤을 때
눈에서 흰자는 양에 속하죠. 검은 자는 음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안구 통증이 보면은 보통 낮에, 밤에 심해지는 사람보다 낮에 심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안구 통증을 갖다가 이렇게 흰자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흰자가 양이다 보니까 낮에 많이 통증을 느끼고, 근데 간혹 보면은 그 안구의 통증인데 나는 가운데 뭐 있습니까? 눈동자 있죠? 수정체. 우리가 동공이라고 부르는 그 어두운 색깔의 가운데 이 동공 부위가 아파요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음이죠. 낮에보다 밤에 더 심하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경혈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통리, 합곡, 신맥, 조해, 대돈, 족교음, 지음 이런 혈들이 여러 다양한 경맥들의 혈들이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데요. 비수로 나누어서 봤을 때는 비인들의 경우에는 담정격 역시 근육 긴장 때문에 안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 비인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긴장돼 가지고 내가 안구에 통증을 유발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 눈을 아프게 만드는 근육이 누굴까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여기 눈 옆에 보면은 편두통을 일으킬 때 많이 긴장되는 측두근이라고 있습니다. 측두근. 이 측면을 지배하고 있는 근육인데 이 측두근이 긴장했을 때 안구 통증을 아주 잘 유발합니다. 그래서 안구 통증 환자들이 만약에 이 사람은 근육 경직이 심하다. 이 사람 담정격을 써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원위치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술 이하의 그 오수혈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다가 근위치혈을 겸한다. 그러면 이 눈 주변에 특히 측면에 있는 측두근상에 분포된 경혈들을 같이 사용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안구 통증이나 편두통을 유발하기 쉬운 또는 안구 통증이나 편두통 환자한테 가장 넘버원으로 뭉쳐있는 근육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측두근이라고 했죠? 머리의 측면에 있는 근육, 측두근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측두근을 긴장시키는 행위 중에 가장 흔한 게 뭐 있을까요? 나는 무심코 했어. 근데 이게 나의 측두근을 긴장시키는지 몰랐어.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정답은 안경입니다. 안구 통증 환자들, 두통 있는 환자들 안경 쓰지 마세요. 물론 필요할 땐 써야죠. 강의 듣는데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써야지요. 그런데 지금 강의 안 듣잖아요. 지금 책 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는데? 밥 먹고 있잖아요. 그럼 안경 안 끼고 밥 먹으면 이게 밥인지 반찬인지 분간 안 돼? 되잖아요. 얘는 반찬이고 쟤는 나물이고 얘는 국이잖아요. 안경 안 껴도 보이잖아요. 왜 굳이 밥 먹는 순간까지 안경을 끼냐 이 말입니다. 끼지 마세요. 왜? 그 순간만큼이라도 측두근 긴장을 멈추세요. 뭘 위해서? 두통이나 안구 통증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렌즈 빼라는 말은 제가 참아 못하겠는데 환자가 왔을 때 뭐 때문에 오셨어요? 두통이에요? 내지는 안과 질환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부터 하냐면 진료 시작하기 전에 안경 빼세요. 당신이 안경을 노상 끼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 불필요하게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 침막지로 치료받으러 왔는데 지금 치료받는 이 순간까지도 불필요하게 안경을 끼고 있다? 이거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죠? 안경 빼세요. 그 다음에 수인들의 경우에 마른 체형의 안구 통증의 경우에는 역시 간정격, 간 기능이 허약해가지고 안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물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간이 힘들어요. 간 기능 약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간을 괴롭히는 건 뭐 있습니까? 넘버원이 밤새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면 간은 치명적입니다. 낮에 자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 때나 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간이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 사이에는 반드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간이 좋아해요.
그래야 낮에 힘들었던 간이 살아납니다. 아무 때나 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놀아주지 못한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가 다 컸는데 야, 아빠가 이제는 시간이 남으니까 좀 놀아줄게.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친구 만나세요. 나도 친구랑 놀 거려 했어. 무슨 얘기예요? 때를 놓쳤어요. 그죠? 필요할 때 해야지요. 그죠? 간이 원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그 외에도 뭐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기름을 섭취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을 괴롭히는 게. 하지만 밤에 잠을 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흔히 볼 수 있는 안과 질환이 뭐가 있냐면 안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거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시력이 약해진 거죠. 잘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보통 급성으로 오는 경우보다 만성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죠. 왜? 몇 년 오랫동안 살면서 부려먹었으니까. 그렇죠? 실증보다 허증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통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이제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안혼, 눈이 어둡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쓰는 처방으로는 삼음교, 족삼리, 태충, 광명, 내관, 상향 이런 혈들을 잘 사용하는데요. 체형에 따라서 맞춤형 처방을 쓴다면 비인들에게는 역시 담정격을 많이 다용하고요. 그리고 담정격 외에도 양보라든지 아니면 조기묵. 우리 조기묵은 팔맥 교회혈 중에서 외관하고 같이 짝이 돼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이 측면에 생기는, 사이드에 생기는 문제를 커버하는 게 외관과 조기묵이었죠. 그래서 이 측면에 생기는 안과 질환 중에서도 이게 눈동자를 기준으로 안쪽이 더 심하냐, 바깥쪽이 더 심하냐 이렇게 나누는데요. 바깥쪽에 더 심해지는 케이스에 조기묵을 사용하면 좋고요. 안쪽에 더 심한 그런 경우에는 다른 혈을 씁니다. 네, 수인의 경우에는 음곡, 곡천, 경거, 중봉. 이건 뭐죠? 간전격이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요? 선명하게 안 보이고 흐릿합니까? 당신이 마른 체형이라면 간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간을 혹사시키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지만 인생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간이 힘들어요. 여러분 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표를 안 냅니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그렇죠? 네,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간경의 원혈인 태충이나 아니면 이 비경, 족태음 비경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대도나 대돈, 은백 이런 혈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인데요. 색깔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명이죠. 명암은 구별합니다. 흑백은 구별해요. 그런데 이게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를 명확하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흔히 공통적으로 쓰는 처방으로는 안면부를 관할하는 합곡, 그 다음에 광명, 족삼리, 조기묵, 그리고 간경에 있는 행간이나 중봉, 그리고 해계나 소부 이런 혈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비수로 나눠봤을 때 비인들의 경우에는 족통곡, 협계, 상양, 족기움 뭡니까? 담정격이죠. 역시 근육 긴장에 의해서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나를 생명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수술 받아야죠. 그런데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게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내 탓이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뭘 따져봐야 됩니까? 내가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비인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근육 긴장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수인의 경우에는 음릉천, 대도, 해계내정 이건 뭐죠? 비열격. 뱃속이 차가워가지고 뱃속을 좀 특히나 족태음 비경을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쓰는 처방이죠. 그리고 음곡, 곡천, 경거, 중봉 간전격이죠. 간경이 약해요. 이게 같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마른 사람들 보면 간 기능이 약하면 약할수록 뱃속이 차가워지고요. 뱃속이 차가운 사람들은 또 간 기능이 약해져요.
밤에 제대로 안 자는 사람들이 차가운 거 즐겨 먹고요. 찬 거 잘 먹는 사람들이 보면 또 밤에 잘 안 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빵점인데 사회를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과학은 빵점인데 수학 100점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개가 개죠. 네, 하나를 보면 열을 납니다. 찬 거 좋아하는 사람 밤에 잘 안 자요. 그 다음에 장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밤에 야맹증, 밤에 밤눈 어두운 거죠. 낮에는 사는데 별로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밤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시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밤에 어떤 사물을 분간하는 게 잘 안 돼요. 야간의 시력 저하, 이게 장맹인데요. 공통적으로 쓰는 처방으로는 광명, 그 다음에 삼음교, 조해, 그리고 태충혈도 쓰면 좋겠죠. 체형으로 봤을 때는 비현들의 경우에 족통곡, 협계, 상양, 족기움, 담정격이죠. 거기다가 팔맥, 교회혈에 들어있는 조기음을 같이 써주시면 더 좋겠고요. 수인의 경우라면 음릉천, 대도, 해계내정, 비열격, 그리고 간정격, 그리고 태충, 뭐 이런 혈들이 흔히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통, 뭡니까? 눈이 빨개지고 아픈 거죠. 충혈됐죠. 우리 흔히 충혈됐다, 핏벌 섰다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빨개지는 거. 특히 어디가 빨개집니까? 그렇죠. 흰자가 빨개지죠. 왜? 눈 안쪽 구석에 모여 있어야 되는 이 피들이 어떻게? 우리 눈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쪽 구석에 쌀알만하게 그 피들이 모여 있는 핏덩어리가 있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쫙 실핏줄이 뻗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핏줄이 흰자로 뻗어 나와가지고 흰자를 덮어버리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목적통, 눈이 빨개지면서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공통적인 처방으로는 담경에 광명 아니면 지호회, 그리고 심경에 음극, 그리고 후계. 이 음극과 후계는 왜 쓰냐면 눈이 빨개지고 아픈 게 이게 음허화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음이 허해져 가지고 양이 넘친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음허화왕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음이 허한 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쓰는 처방이, 대표적인 처방이 음극과 후계입니다. 음극은 족소음 신경의 극혈인데 음경의 극혈이 뭐에 쓰냐면 출혈성 통증에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서 밖으로 뭔가 액체가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아파요. 예를 들면 뭐 있습니까? 과도하게 땀을 흘려. 땀 흘리고 나면 아 피곤해, 기진맥진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흔한 게 생리통이죠. 또 뭐 있습니까? 요새 변이 자꾸 무르고 설사가 나오는데 설사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요. 이런 게 다 뭐죠? 내 몸에서 밖으로 액체가 빠져나갈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밤에 식은땀 흘리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죠, 당연히.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 이불이 다 젖어 있어. 그러면 꿈속에서 뭐 축구했겠죠. 그런데 베개는 젖었는데 딴 데는 안 젖었어요. 이거 병이에요. 그죠? 날라면 다 같이 나야죠. 왜 여기만 나죠? 병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밤에 흘리는 땀을 도한 도둑놈이 내 진액을, 내 땀을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둑 도자를 써가지고 도둑질 같이 이렇게 훔침을 당했다, 스틸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도한이라고 하는데 이 수소음 심경의 극혈, 음극이랑 후계가 도한의 아주 유명한 처방입니다. 그리고 합곡이나 이제 안구 통증이니까 이 육청혈 중에서 안면부를 지배하는 합곡이 안과 질환에 아무래도 다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계, 이간, 대릉, 삼간, 전곡 이런 혈들이 공통적인 처방으로 쓰이게 되고요. 빗으로 나눠 봤을 때 통통한 체형의 환자들은 음곡, 소해, 대돈, 소충 이거 뭐죠? 심정격이죠. 눈이 빨개지는 게, 눈에 핏발 서는 게 뭐 때문입니까? 통통한 사람들은
울화, 스트레스, 앵그리버드, 욱, 짜증, 요거 잘해서 그래요. 한번 내가 앵그리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게 돼요. 그러면 속은 허한데 겉에만 열이 넘치는 이 허열이 뜹니다. 네, 그럴 때 비인들이 취약한 부위가 눈이거든요. 첫 번째가 눈이고 두 번째가 귀예요. 그래서 안과 질환이 생겼을 때 만약에 열증이 나타났다. 눈에 핏발이 서는 것도 열증이죠. 그러면 이게 실열이구나, 진짜 열이구나. 이 사람은 몸이 뜨거운 사람이니까 차가운 걸 줘야지. 차가운 약을 여기다가 막 갖다 퍼부으면 그거 먹고 설사해요. 몸이 축 가라앉고요. 오히려 몸을 차갑게 만들면 여러분 심장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몸에 다 심장이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잖아요. 우리 몸의 심장은 우리 몸이 체온이 떨어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확률은 50% 찍어보세요. 싫어하죠. 몸이 차가워지면 심장은 괴로워요. 왜? 심장이 하는 일이 뭔데? 온몸에 피를 보내는 건데. 온몸에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 체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뭐 몸의 어느 부위에서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뇌에다가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여기 체온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그럼 뇌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장을 압박하는 거죠. 너 빨리 안 뛰어? 뭐 하는데 지금? 그렇죠? 그러면 심장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죠? 심장이 더 괴로움하지, 압박을 받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차가운 걸 즐겨 먹는 게 심장한테는 안 좋죠. 특히나 이렇게 혈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내가 어딘가에 피가 모자란다는 뭐 수족냉증 같은 혈액순환 잘 안 되는 증상이 있는 분들, 찬 거 즐겨 먹으면 심장한테 데미지가 갑니다. 찬 거 좋아하지 마세요. 샤워를 하는 거는 찬물로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뱃속에 넣는 거는 차가운 걸 즐겨 먹으면 심장은 괴로워합니다. 자, 수인들의 경우에는 이 목적통에 잘 쓰는 처방이 신승격, 이 족소음 신경이 오버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요. 쓸데없는 잡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를 좀 눌러야 되는데 생각을 눌러야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각이 더 나요. 그래서 바람직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잡생각을 없애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편해서 그래서 머릿속에 쓸데없는 잡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비율이 안 맞아요. 왜? 몸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생각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운동이 좋겠죠. 운동 부족인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정신노동이 과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증상이 있는 사람들, 운동이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그런데 운동하지 않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약 먹으면 나을까요?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운동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의사한테 가세요. 아셨죠? 신습격을 써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인들의 안구 통증. 일단은 눈은 편해졌지만 재발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운동하세요.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그 다음에 도첩 건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속눈썹 있죠? 우리 속눈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네, 속눈썹이 직모라서 이렇게 쭉쭉 뻗으면 좋겠는데 얘가 속눈썹이 어떻게 돼요? 곱슬이에요. 곱슬도 밖으로 곱슬이면 다행인데 안으로 곱슬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을 찌르겠죠. 그겁니다. 속눈썹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가지고 안구를 찌르는 것. 그거를 도첩 건모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당연히 병이죠. 치료해야 됩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비위에 습열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 평소에 기름진 거, 고량진미 이런 것들 즐겨 먹는 사람, 네, 기름기 없으면 뭔가 먹은 것 같지 않은, 어제는 고기 안 먹었는데 오늘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 뱃속에 뭐가 쌓여 있습니까? 기름기가 적체가 되기 쉽잖아요. 예, 위장의 환경이 기름기 없고 맑은 것만 좋아하는 사람보다
이 기름지고 습하고 이런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소화되기 어려운 느끼한 음식들 이런 거 즐겨 먹어서 그게 쌓여 있으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내 몸 안에 기름이 쌓이면 쌓일수록 털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눈썹도 그렇고 얘들이 쭉쭉 뻗지 않고 말려 들어가요. 말리면 말릴수록 왜 이렇게 곱슬이 심하지? 왜 그러겠어요? 내가 기름 좋아해서 그래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쓰이는 처방들을 보면 소부나 대도, 대도논백 이건 뭐죠? 비열격입니다. 족태음 비경을 내가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겠다. 뱃속에다가 불을 확 지르겠다. 이 말입니다. 왜? 차가우니까. 음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음습하다는 얘기 아시죠? 야, 이 동네 처음 이사 왔는데 우리 집 뒷골목에 골목이 있는데 산책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여기 음습해. 그러면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이거 혹시 우범지대 아니야? 그죠? 음습하다는 거 보니까 빛이 없고 어둡다는 얘기고 습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내 뱃속이 그래요. 왜 그래? 찬 거 좋아하고 기름진 거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비수로 나누어서 체형에 따라서 처방을 살펴보면 비인들한테 많이 쓰는 처방은 이 뱃속에 쌓여있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정격을 잘 쓰고요. 네, 수인들한테는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처방, 우리 앞에서 많이 봤던 처방 있죠. 비경에서는 술을 사하고 화를 보하죠. 위경에서는 화를 사하고 술을 보합니다. 네, 비열격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모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눈 앞에 뭔가가 끼어가지고 뭔가가 내 시야를 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안과에 가서 검사해보면 실제로 눈앞에 뭐가 끼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과 검사상으로는 별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눈에 볼 때는 내 눈앞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공통적인 처방은 조기읍, 그리고 완골, 관충, 전곡, 합곡, 액문, 후계, 중저, 상양, 태연, 협계, 외관, 많은 혈들이 쓰이고 있는데 체형에 따라서 보면 비인들의 경우에는 양곡, 해계, 조기읍, 함곡, 위정격이죠. 네, 마찬가지로 위정격을 쓴다는 얘기는 뭡니까? 눈앞에 이렇게 뭔가가 이물질에 낀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왜 생겼어요? 네, 뱃속에 음식 적체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수인들의 경우에는 음곡, 곡천, 경거중봉 뭐죠? 간전격이죠. 네, 간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는 뭐가 껴있는 경우보다 안 껴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안과 질환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뉴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왜? 몰라요. 그냥 나. 바람 불면 눈물 나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눈물이 나고 뭔가 슬픈 영화를 봤어요. 눈물이 나. 정상이죠? 영화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물 나요. 이게 병이죠. 비정상적으로 눈물이 흐르는 경우는 합곡이나 태충, 또 액문, 전곡, 후계, 완골, 행간, 어제, 조기읍 이런 혈들을 잘 쓰는데 합곡은 육청혈 중에서 안면부를 총괄하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태충이나 여기 또 빠졌지만 조기읍을 쓰는 경우에 광명을 같이 쓰면 좋겠죠. 태충과 조기읍, 안과 질환에 쓰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그리고 비수로 나누어 봤을 때는 비인들의 경우에는 역시 담정격을 다용하게 되고요. 수인들의 경우에는 간이 약하기 때문에 간정격을 잘 씁니다. 그 다음에 맥립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다래끼 났다 이렇게 부르죠. 위아래 눈꺼풀에 그죠? 속눈썹이 자라고 있는 위아래 눈꺼풀에 뭐가 나요? 뭐 좁쌀 같은 게 막 이상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더니만은 이게 자꾸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근지럽고 막 자꾸 긁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염증이니까. 그죠? 우리 모기 물리면은 막 부어 올릴 때 거기 부어 오르는 곳을 긁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그죠? 가렵고 아프고 똑같습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이기 때문에 눈꺼풀이 어떻게 해요? 가렵고 가려워서 긁으면 아프고 이게 이제 다래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생기냐면 뱃속에 음식의 적체, 특히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고 나서 음식에 적체가 생겼을 때 그런 사람들이 다래끼에 잘 나는 환자들입니다. 뱃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음식을 먹지? 이런 생각을 해요.
네가 음식이라면 기름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인드 위험합니다. 네, 공통적인 통치방으로는 족삼리나 음릉천, 족태원 비경과 족양명 위경의 비위의 하편이죠. 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하편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 달래기가 날 정도로 이렇게 음식에 적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항상 건전하게 먹다가 어제 오늘만 딱 이렇게 기름을 먹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냥 일상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눈에서 터진 거죠. 그리고 합곡과 소충 이런 혈들을 쓰게 되고요. 체형으로 봤을 때 비인들은 양곡, 해계, 조기읍, 함곡, 위정격이죠. 네, 습을 말리기 위해서 위정격을 씁니다. 네, 수인들은 음릉천, 대도, 해계, 내정, 네, 비열격. 뱃속이 차갑기 때문에 네, 차가운 배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 생강차 같은 비열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사시가 있죠. 네, 사시는 보통 이게 양방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논문에 보면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사시를 치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침 치료를 하고 나서 사시가 개선되었다 하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사시에 쓰는 처방은 이렇게 원전에서 사시가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는데요. 주로 나오는 처방이 통치방으로는 합곡을 잘 씁니다. 안면부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인들의 경우에는 담정격을 잘 쓰고요. 근육 경직이 사시를 유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인들의 경우에는 간정격, 역시 간경과 담경이 눈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시가 있는데요. 가까운 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이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니까 가까운 것만 보니까 그래서 근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걸 보기 위해서 뭔가 치료를 해야 되겠죠. 돋보기를 쓴다든지, 그죠? 네, 통치방으로는 편력, 그리고 수천, 골륜, 양로, 합곡, 광명 이런 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빗으로 나누어 보면 비인들한테 쓰는 처방 역시 담정격 그리고 조기읍이 잘 쓰이고요. 근시도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그래요? 눈이 왜 한쪽으로 돌아갈까요? 물론 선천적인 경우는 수술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원래 안 이랬어요.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겠어요? 눈을 움직이는데 안구를 이리저리 돌리는데 관여하는 근육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근육이 당기면 눈이 일로 들어가고 저 근육이 당기면 눈이 절로 들어가고 이렇게 안구를 움직이는데 어느 근육이 수축을 했느냐에 따라서 눈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데 눈을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근육들은 양쪽이 왼쪽과 오른쪽의 대칭입니다. 대칭이에요, 항상. 그런데 눈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근육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살다 보니까 좌우의 균형이 5대5가 안 맞아요. 나도 모르게 6대4, 7대3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 한쪽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안구를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근육들이 긴장이 5대5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통치방, 담정격을 비인들한테 특히 잘 쓰게 되고요. 수인들에게 쓰는 처방은 음곡, 곡천, 경거중봉, 간정격이죠. 역시나 간담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원시인데요. 이번에는 먼 거는 보여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가까운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 안 보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안경을 이렇게 뭐 내려보거나 돋보기 쓰거나 뭐 이렇게 다초점 렌즈 이런 걸 쓰겠죠. 통치방으로 쓰는 혈들은 편력이나 수천, 골륜, 양로, 합곡, 광명, 족삼리, 태계 이런 혈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비인들의 경우에는 역시 담정격의 조기읍 잘 쓰고요. 수인들은 간정격과 태충입니다. 근시가 됐든 원시가 됐든 이게 신경학적으로 보면 어느 신경이 어떻게 잘못됐나, 어느 근육이 더 심각하게 뭉쳐있나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보면 간경과 담경의 문제라는 것은
큰 범위에서 봤을 때 카테고리는 똑같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파리에서 봤을 때는 얘하고 다른 것 같지만 뿌리가 같아요. 그 다음에 수명증인데요. 네, 수라고 하는 게 뭐야? 아, 이거 싫어. 피하고 싶어. 이런 뜻입니다. 뭘 피해요? 네, 밝음을 피하고 싶어. 무슨 얘기입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죠. 왜요? 눈부시니까. 네, 눈부셔요. 그래서 밝은 곳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특히 낮에 햇빛이 쨍쨍 비칠 때, 낮에 더울 때, 아, 밖에 나가는데 햇빛이 싫어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눈을 찡그립니다. 빛을 피하기 위해서. 자, 이게 수명증입니다. 네, 통치방으로 쓰는 혈들은 네, 안면부를 관할하는 합곡혈, 그리고 이간과 삼간. 자, 이간, 삼간은 이게 수양명 대장경에서 두 번째 손가락에 있는 혈들인데요. 제가 앞서서 취상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생긴 이미지를 가지고 추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먹을 가볍게 쥐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주먹을 딱 붙여보세요. 그러면 주먹을 가볍게 쥔 다음에 딱 붙이면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어요. 가볍게 하세요. 딱 붙이면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어있는 특히 검지 손가락에 의해서 이렇게 딱 포위되어 있는 요 구멍 있죠. 요 구멍. 여기가 눈입니다. 그러면 검지손가락에 둘째 손가락에서 요 주변에 있는 경혈들을 쓰면 눈이 좋아지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엄지손가락에 이 둘째 손가락 쪽, 바깥쪽, 그리고 둘째 손가락의 엄지 쪽, 안쪽, 여기에 보면 안과 질환에 쓰는 경혈들이 꽤 있어요. 이걸 그냥 볼펜으로 수시로 꾹꾹꾹 쑤시세요. 그러면 눈이 좋아져요. 그러면 눈 밑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체했을 때 꾹꾹꾹 누르는 합곡이라고 있죠? 이 합곡혈, 얘네들은 뭐가 돼요? 안면혈이 돼요. 안면부가. 눈 밑에 뭐 있어요? 코와 입이 있잖아요. 여기가 코와 입입니다. 손목 부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손목 부위. 손목을 지나서 팔꿈치 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얼굴이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목이죠. 얼굴 밑에 목이 있잖아요. 목에 뭐 들어있습니까? 갑상선, 편도선 있잖아요. 여기 있는 혈들이 갑상선, 편도선에 쓰는 혈들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상하네. 여기는 뭐가 있는데 여기는 없네. 이거 뭐지? 원래 없었는데 이런 거 왜 생겼지? 생긴 부위가 보니까 딱 이 동네예요. 이게 뭘 말해요? 나 인후에 뭔가 문제 생겼습니다 하는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뒤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붙였는데 여기는. 그렇죠. 뒤통수죠. 그러면 뒷골 자꾸 땡기고 뻐근하고 난 뒷머리가 자꾸 아파. 그럼 뭐 하겠어요? 볼펜으로 여기 자꾸 쑤시세요. 여기 자꾸 쑤셔. 그러면 여기가 인후였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추가 되는 거예요. 뒤에. 목을 많이 쓰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수험생들 뭡니까? 목을 항상 앞으로 이렇게 긴장하고 쭉 빼니까 항상 목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일 끝나고 집에 갈 때 뭐 합니까? 아이고 뚜두둑 뚜두둑 뭐 해요? 여기 쑤시세요. 물론 여기도 마사지 하는데 여기도 쑤셔보면 이 뒷목에 좋은 혈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간과 삼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과 질환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눈 밑에 또 뭐 있어요? 코와 입이 있죠. 이간과 산간이 안과 질환에 쓰고요. 그 밑에 있는 이런 혈들은 여기 있는 혈들은 뭐 있을까요? 그렇죠. 코 질환, 구강 질환에 쓰는 겁니다. 치통에 쓰는 혈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이빨이 아파요. 그러면 치과 가겠죠. 치과 갈 때까지 뭐 하겠어요? 여기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안검순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눈꺼풀이 나도 모르게 내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왜? 자발적으로, 저절로, 오토매티컬리 뭐 합니까? 바르르 떨리는 거죠. 안검이 위아래 눈꺼풀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눈 주위의 살이 바르르 떨리는 것. 이거를 안검순동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비자발적인 떨림이죠. 네, 통치방으로 쓰이는 혈은 네, 합곡, 여기 있는 게 합곡이죠. 네, 얼굴 부위를 관할하는 합곡을 통치방으로 잘 쓰고요. 빗으로 나누어 보면 비인들은 역시 담정격을 다용하게 됩니다. 네, 조기물을 같이 쓰고요. 네, 수인들에게는 간정격과 태충을 잘 씁니다. 네, 지금까지 이 안과 질환에 사용하는
원인치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